이번에는 언리얼의 특정한 자료용 클래스, 정확히는 이제 구조체인데요. 여기 보이는 F 컬러, 그리고 F 리니어 컬러. 이 컬러를 나타내는 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F 리니어 컬러와 F 컬러 그 둘을, 그리고 특히 이제 둘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볍게 보면은 F 리니어 컬러는 지금 RGBA가 다 플로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대략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0에서 1 사이에 그런 값을 가지도록 되어 있고, 물론 1보다 큰 값, 즉 HDR 범위의 값을 가질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F 컬러를 가보면요, 이제 각 RGBA가 각 unsigned integer, 흔히 잘 알고 있는 0에서 255 사이의 값을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F 컬러에서 0에서 255 값이 F 리니어 컬러에서는 0에서 1 사이로 매핑되고, F 리니어 컬러는 조금 더 큰 숫자도 가질 수 있다. 이 정도는 이제 다들 금방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것뿐만이냐고 하면은 그건 아니에요. 둘 사이에 그러니까 묘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러니까 컬러 속성을 이제 U 프로퍼티 에디트 애니메어 같은 걸로 노출시킬 때 F 컬러를 써야 될지 혹은 F 리니어 컬러를 써야 될지 이게 좀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준비하는 거는 각 두 타입에 대해서 노출이 된 세팅이에요. 여기서 참고로 이제 월드 세팅즈를 상속받은 거를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월드 세팅을 쓴 거는 이제 여기다 놓으면은 이제 세팅에 접근하기가 매우 쉽기 때문에 그냥 여기를 선택한 것 뿐입니다. 오늘 뭐 이거는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여기다가 두 개의, 하나는 F 컬러, 하나는 F 리니어 컬러, 이렇게 두 개의 프로퍼티를 선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F 컬러고요. 초기 값은 0에서 255 사이의 절반 값으로 이제 적당히 초기 값을 해놓을게요. 또 그 다음은 F 리니어 컬러가 되겠고요. 이거의 초기 값은 F 컬러와 마찬가지로 0에서 1 사이의 중간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F 컬러와 F 리니어 컬러 두 개의 세팅을 월드 세팅제에다 만들어 놨고요. 이 세팅들을 사용해서 게임 모드로 가서 여기에 비긴 플레이에서 어떤 요소의 컬러를 칠할 거예요. 물론 이제 게임 모드를 선택한 것도 그냥 편의상으로 선택한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코드를 더 가기 전에 컬러를 칠하도록 준비해 놓은 컨텐츠를 먼저 보겠습니다. 에디터를 띄우고요. 여기 보면 여기 머티리얼이 하나가 있어요. 머티리얼을 열어보죠. 이 머티리얼의 구성을 보면은요, 이제 4개의 벡터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개의 파라미터를 받아서, 그리고 이 파라미터 이름들은 나중에 코드에서 쓸 거고요. 뭐 여기 커스텀 노드가 있는데 뭐 이거는 오늘 보려는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어쨌든 이 컬러들로 이루어진 이 좌측을 보면은 4개의 사각형을 화면에다가 뿌립니다. 맨 위 파라미터는 좌상단에, 그 다음 파라미터는 우상단, 또 그 다음은 좌하단, 그 다음에 우하단, 이렇게 매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머티리얼의 도메인을 보면은 포스트 프로세서, 즉 흔히 말하는 포스트 프로세스 머티리얼이 되고요. 그리고 포스트 프로세스 머티리얼의 경우에는 블렌더블 로케이션이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포스트 프로세스 중에서도 어느 위치에다 끼워 넣을 것이냐를 정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기본값은 맨 뒤입니다. 씬 컬러, 애프터, 톤 매핑. 이 부분은 나중에 컬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데 약간의 이제 영향은 미치게 돼요. 이거는 좀 이따가 다시 보기로 하고요. 블렌더블 로케이션이 지금 맨 뒤로 가 있는 거는 이제 그 뒤에 처리를 안 받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일단은 컬러를 좀 확인하는 데 좀 더 좋겠죠. 이렇게 준비한 머티리얼을 이제 레벨의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의 머티리얼에다가 끼워 넣고요. 끼워 넣으면 벌써 에디터에서부터 이렇게 사각형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흰색인 거는 아까 머티리얼에서도 봤지만은 이 파라미터 기본값들이 이제 다 흰색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코드를 어떻게 짤 거냐면은 이 레벨을 플레이할 때 여기 보면은 월드 세팅즈에 뭐 아직은 컴파일 안 했지만은 월드 세팅즈에 아까 그 넣어놓은 세팅들이 이제 노출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세팅들이 이 파라미터로 들어가서 저 사각형들의 컬러로 반영되도록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코드로 돌아와서요, 이제 이런 루틴을 게임 모드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게임 모드로 들어와서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비긴 플레이를 오버라이드를 합니다. 그리고 비긴 플레이에서 이제 앞으로 준비할 이 함수를 콜하는 건데요. 이 부분도 이제 오늘 다루려는 이제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그냥 편의상 여기다가 한다고 보시면 돼요. 테스트할 세팅이 월드 세팅지에 있죠. 그래서 월드 세팅지를 먼저 가져와야 됩니다. 이제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을, 그러니까 그 포스트 프로세스 머티리얼 넣을 볼륨을 이제 찾아와야 되겠죠. 이걸 위해서 액터 이터레이트를 이제 돌리고요. 하나라도 찾았다면은 이제 바로 브레이크를 걸고요.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을 찾았으면은 이제 거기서는 이 볼륨에다가 세팅할 머티리얼을 런타임의 파라미터를 바꿀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머티리얼 인스턴스 다이나믹을 만들어야 돼요. 포스트 프로세스 머티리얼에 넣어놓은 머티리얼을 가져오는 부분이고요. 이걸 가지고 머티리얼 인스턴스 다이나믹을 만듭니다. 그럼 그때부터 여기다가 파라미터를 세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준비를 하면은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파라미터를 세팅을 할 머티리얼 인스턴스 다이나믹 있는 경우,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다루려는 이런 예제 코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코드 자체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아까 그 머티리얼에 넣어놓은 파라미터 이름이 되겠고요. 지금 요 이름은 맨 위에 들어간 이름입니다. 즉 여기에다가 넣는 컬러는 이제 화면의 좌상단에 나타나게 되겠죠. 그거를 월드 세팅에 넣었던 이 세팅지 컬러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머티리얼 파라미터는 F 리니어 컬러를 받아요. F 컬러가 아니라. 이 부분도 이제 오늘 다루려는 것과 관계가 있는데요. 여기 세팅 컬러는 F 컬러기 때문에 F 리니어 컬러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코드상에서 확실히 드러나게 명시적으로 변환을 해주죠. 그 다음은 똑같이 벡터 파라미터를 이번에는 이제 다른 이름으로 두 번째에 넣어놓은 파라미터 이름으로다가 이제 세팅을 먹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일단의 이제 테스트를 위한 코드가 끝났어요. 이렇게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파라미터, 즉 이제 여기다 넣은 거는 그러니까 세팅드 컬러에 따른 결과는 좌상단에 나타나게 될 거고, 세팅 리니어 컬러에 따른 결과는 화면의 우상단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한 다음에 결과를 보도록 하죠. 자, 에디터를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변수 둘을 선언할 때 지금 이 변수 둘이 여기 나와 있어요. 월드 세팅에 세팅 컬러, 이건 F 컬러고요. 세팅 리니어 컬러는 F 리니어 컬러. 둘 다 이제 각각의 값을 딱 중앙의 회색 값으로 줬는데요. 여기서부터 보면은 색상이 이제 조금 달라요. F 컬러 쪽이 조금 더 어둡죠. 실행을 해서 결과를 보면요. 이제 실행을 하기 전에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에다가 역시나 이 머티리얼을 세팅을 하고요. 실행을 시켜보면은 이쪽이 그 F 컬러 파라미터가 들어간 곳이고 이쪽이 F 리니어 컬러 파라미터가 들어간 곳이에요. 보면은 이 월드 세팅도 여기서 본 것처럼 F 컬러 쪽이 더 어두운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런데 컬러 자체가 그러니까 세팅이 위치한 곳의 이 피커보다는 조금 더 어둡죠. 이걸 한번 이제 그림판에서 한번 찍어보면요. 복사를 해서 그림판으로 가져와서 이제 컬러를 찍어보면 F 컬러로 표시한 곳은 54, 상당히 어두운 값이 나와요. 그리고 F 리니어 컬러로 한 곳은 127, 127.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팅한 값이 거의 이제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딱 중간 값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걸 그대로 유지한 쪽에 여기서는 F 리니어 컬러 세팅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F 컬러에서 이제 컬러 피커로 찍었을 때 그 127이 나오게 하려면은 실제로는 여기다 187을 넣어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컬러 피커에서부터 이 둘 색깔이 거의 비슷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한번 여기서 컬러 피커에서 어떤 값이 나오는지를 보면요. 컬러 피커의 경우에는 이제 F 컬러 세팅 쪽이 오히려 이제 그 자기 세팅하고 그대로 똑 떨어지는 그런 값이 나오고 F 리니어 컬러 쪽은
조금 더 밝은 색이 나오죠. 여기서 정확한 색상 값은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더라도 F 컬러의 경우는 지정한 숫자보다 뭔가 더 어두워지고, 혹은 이제 그게 그대로라면 F 리니어 컬러 쪽은 지정한 숫자보다 좀 더 밝아진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F 컬러라는 거는 sRGB라는 컬러 스페이스에서 표현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는 사실 이제 되게 난해하고 이제 복잡한 이론적인 배경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도 이제 온전히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간단히 지금 필요한 선에서만 얘기하면은 이제 F 컬러의 그 sRGB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이런 식으로 지정한 컬러 강도 대비 실제 컬러 사이에 이런 이제 커브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반면 F 리니어 컬러의 경우는 이렇게 일직선이 나오게 되고요. F 컬러의 이 sRGB 곡선을 보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어때요? 이제 어두운 이쪽이 이제 출력인데, 어두운 값 쪽으로 더 많은 대역이 할당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잠깐만 다루면 뭐 인간의 시지각이 실제로는 밝은 것보다 어두운 것에 더 민감하다, 뭐 이런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F 리니어 컬러의 경우는 이게 일직선으로 가게 되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리니어라는 이름 그대로죠. 컬러를 이제 저런 커브가 아닌 그대로 매핑해서 표시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게 되고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쉐이더 안에서 컬러를 가지고 막 이런저런 연산을 할 때는 이제 컬러 스페이스를 이렇게 곧게 만들어놔야, 리니어하게 만들어놔야 에러가 누적이 안 돼요. 그래서 쉐이더로 먹여지는 파라미터는 아까도 봤지만 F 컬러가 아니라 이제 F 리니어 컬러가 됩니다. 결국은 F 컬러의 경우는 쉐이더로 먹여지기 위해서 이제 F 리니어 컬러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이 sRGB 커브가 적용이 되면은 더 어두운 값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코드로 잠깐 돌아가서요, 여기서 F 리니어 컬러로 바꾸는 이 생성자를 한번 보면요, 여기에서 단순히 그냥 뭐 0에서 2호를 뭐 0에서 1로 바꾸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테이블을 참고하고 있어요. 쫙 이렇게 이제 값이 있는 이런 테이블을 참고하고 있는데, 바로 이 테이블의 이 숫자들이 아까 보여드린 그 sRGB 그 커브를 만드는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걸 한번 챗 GPT를 통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이 그래프를 보면요, 아까 이제 잠깐 이제 그림판에다가 적당히 그렸던 그런 모양을, 이제 이런 커브 모양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결과 색상을 보면은 F 컬러 세팅을 한 곳은 너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F 리니어 컬러가 그 경우에는 지정한 숫자에 맞는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그렇다면 F 리니어 컬러를 써야 되는 건가? 아무래도 이제 이게 또 딱 고다 있으면은 뭔가 이제 다루기 쉬울 것도 같고요. 근데 사실은요, 어차피 이제 값을 세팅할 때는, 여기다 값을 세팅할 때는 뭐 숫자를 계산해 가면서 넣기보다는 이제 그래픽 디자이너들은 이렇게 결과를 봐가면서, 여기서 이제 컬러 피커 값을 보기도 하겠지만은 이제 결과를 봐가면서 또 세팅을 할 거기 때문에, 사실은 대체로는 어느 걸 택한다고 해서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색상이 왜 F 컬러의 경우에 더 그렇게까지 어두워졌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다시 머티리얼로 가볼게요.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제 블렌더블 로케이션, 이게 싱컬러 애프터 톤 매핑, 이거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러니까 이 톤 매핑 뒤라는 거는 언리얼의 이제 그래픽 파이프라인 바깥으로 간주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필수적인 컬러 처리를 좀 벗어난 단계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앞으로 옮겨볼게요. 적당히 한 싱컬러 비포 블룸 이 정도로 옮겨보고서는 이걸로 플레이를 하면요, 아까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아까 색을 잘 기억을 못하더라도 지금 보면 컬러 피커랑 어떻게 보면 컬러 피커보다 좀 더 밝아 보이죠.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결과물 밝기를 예상하기 어렵게 하는 이제 두 가지 기능을 통과한 이제 그런 결과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끈 상태로 좀 보도록 할게요. 하나는 이제 톤 매핑이에요. 사실 근데 톤 매핑을 끈다고 하면은 톤 매핑을 끄면 되는 거, 이거는 되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언리얼에서 쇼 플래그 톤 매핑을 끄면요, 사실은 톤 매핑이 완벽하게 없어지진 않습니다. 이게 이제 완벽하게 없어질 수 있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거보다는 이걸 0으로 하면 대단히 기본적인 감마 커렉션만 있는 그런 톤 매핑이 실행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조금 색깔이 달라졌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아이 아답테이션이에요. 즉 이제 장면의 전체적인 밝기에 따라서 밝기를 조금 조절하는 쇼 플래그 아이 아답테이션, 이것도 끕니다. 아까 이제 아이 아답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그게 계속해서 밝기를 변화시키다 보니까 전체 장면의 밝기를 예상 못하게 만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두 기능을 끄고, 그리고 이것들이 처리되는 단계는 이제 톤 매핑보다 앞에 이 상태에서 이제 결과를 보면요. 결과를 역시나 그림판에서 컬러 피커로 찍어보면은 F 컬러 세팅을 가져온 부분이 거의 이제 원래 이제 지정한 숫자랑 거의 비슷하게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F 컬러 쪽, F 리니어 컬러 쪽은 역시나 좀 더 밝죠. 예. 이 정도의 숫자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결국은 이게 상황에 따라서 어디서 이제 이 컬러 연산을 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F 컬러로 한쪽이 같은 숫자로 치면은 이제 더 어두워지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일반적인 이제 컬러로서의 세팅을 제공하자면은 F 컬러 쪽이 사실은 이제 좀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텍스처 같은 경우에 텍스처를 하나 이제 엔진 쪽에서 아무 텍스처나 한번 꺼내 볼게요. 대략 이런 걸 한번 꺼내 보죠. 텍스처에 이제 sRGB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컬러로서의 의미를 담은 텍스처는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만약 체크를 해제하면은 아까 F 리니어 컬러가 그랬듯이 좀 더 밝은, 여기서는 뭔가 좀 떠 보이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컬러로서의 의미를 담은 일반적인 텍스처가 저렇게 이제 sRGB를 체크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상 이게 F 컬러의 특성에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결과를 봐가면서 세팅을 하면 어느 쪽이든 이제 원하는 결과는 얻을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근데 아닌 경우도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픽 디자이너가 이제 직접 이렇게 세팅을 해서 이제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과정을 통해서 얻은 값이 있다면은 그것을 F 컬러를 통해서 처리하느냐 혹은 F 리니어 컬러에 넣어서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사실 여기서도 이제 이런 다른 결과가 나온 거를 보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은 직접적으로 이제 디자이너 손을 거친 그런 세팅이 아니었다면은 이제 색상이 좀 의도한 것과 좀 다르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겠죠. 혹은 이제 두 타입, 그러니까 F 컬러와 F 리니어 컬러 둘 사이에 이제 적절한 변환이 일어나도록, 아까도 봤지만은 어떤 테이블을 통해서 적절한 변환이 일어나도록 기능이 짜여져 있죠. 근데 실제로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사실 거의 비슷한 코드를 거쳐도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지금까지 예시에서는 이 두 개의 사각형만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아래쪽 사각형을 같이 사용하도록 할게요. 다시 코드로 돌아가서요. 아까 값을 넣지 않았던, 그러니까 아래쪽에 두 사각형 쪽 파라미터에 값을 넣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세 번째, 즉 좌하단으로 매핑이 되는 파라미터 이름이고요. 파라미터를 먹이기 전에 F 컬러와 F 리니어 컬러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코드를 짜볼 거예요. 일단 F 리니어 컬러 세팅을 가지고 F 컬러로 한번 변환한 다음에 어떻게 기능을 만들다가 중간에 뭐 이렇게 변환되었다라는 이런 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쉐이더를 먹여주려면은 또 F 컬러에서 F 리니어 컬러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먹여주는 코드. 근데 지금 보면요. 그래서 이게 F 리니어 컬러에서 F 컬러로 한번 가고 또 거기서 F 리니어 컬러로 가는 이제 이런 어떤 코드상에서 어떻게 이제 이게 한 자리에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더라도 어떤 과정을 이제 가정을 한 건데요. F 리니어 컬러에서 F 컬러로 변환을 할 때는 이게 매개 변수가 있어요. 여기를 가보면요. 매개 변수 이름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sRGB.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sRGB가 아닌 경우부터 먼저 보죠. 이것이 이제 흔히 이제 상상을 할 수 있었던 이제 0.0에서 0.1 사이를 0에서 2호로 그냥 바로 매핑하는 sRGB를 지정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변환이 되고요. sRGB를 지정했다면은 이제 코드가 이제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데요. 코드가 좀 복잡한데 역시나 이것도 따라가 보면요. 결국은 아까 봤던 어떤 테이블을 참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이제 이거랑 똑같은 코드인데요. 바로 그 F 리니어 컬러에서 F 컬러로 갈 때 그 sRGB 인자를
네, 폴스로 준 거를 보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는 파라미터 이름이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 결과는 이제 좌하단 사각형이 나오게 되고, 이 결과는 이제 우하단 사각형이 나오게 될 겁니다. 한번 에디터를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에디터로 돌아와서 이 포스트 프로세스 머티리얼, 이제 4개의 사각형을 띄우는 포스트 프로세스 머티리얼 여기다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보지 않았던 이 아래쪽 2개의 사각형의 결과를 이제 플레이를 해서 보도록 하죠. 보면은 이 두 결과가, 이 아래쪽 2 결과가 실제로 달라요. 보면은 위에 있는 걸로 서로 이제 크로스한 것처럼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F 리니어 컬러 쪽 세팅에서 시작을 했죠. F 리니어 컬러 세팅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이제 우상단, 이게 F 리니어 컬러를 그대로 이제 파라미터로 먹인 건데, 이거랑 비교하면은 이제 좌하단, 이거는 그냥 봐도, 그러니까 sRGB F 리니어 컬러에서 F 컬러로 변환할 때 sRGB 인자를 true로 준 게 F 리니어 컬러를 그대로 먹인 거랑 이제 똑같은 색상을 유지하는 걸 볼 수가 있고, 반면에 폴스로 먹인 건 더 어두워졌어요. 그냥 잠깐 봤을 때는 이제 F 컬러를 쓴 거랑 거의 비슷해 보이죠. 결국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실제로 이제 같은 세팅을 가지고도 어떻게 핸들링하냐에 따라서 거의 비슷한 과정을 거쳤음에도 둘이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주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sRGB 인자를 true로 준 게 결국은 F 리니어 컬러 그대로 쓴 거랑 똑같은 결과를 보인 거를 생각해 보면은 F 컬러에서 F 리니어 컬러로 갈 때도 sRGB를 따라가죠. 그렇다면은 F 리니어 컬러에서 F 컬러로 반대로 갈 때에도 sRGB를 따라가야 이게 둘이 서로 상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거, 즉 좌하단이 F 리니어 컬러 그대로 쓴 거랑 이제 같아진 거예요. 이렇게 이번에는 언리얼에서의 두 다른 컬러 타입, F 컬러, F 리니어 컬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어쩌면은 지금 보면 어때요? 막 이렇게 뭐 세팅에서부터 막 조금씩 다르고 사용하기에 따라서도 막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서는 좀 까다롭다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뭐 현업에서 F 컬러랑 F 리니어 컬러를 잘못 따라서 막 정말로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실 뭐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이제 정확히 있었는지 사실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정도인데, 물론 뭐 색감이 원하는 거랑은 다르다라는 그런 경우는 이제 종종 나오긴 하죠. 근데 그게 정확히 F 컬러, F 리니어 컬러를 잘못 다뤘기 때문에 나왔느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사실 잘 기억 나진 않아요. 근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가베지 컬렉션 문제 같은 경우는 일어나면은 훨씬 더 골치가 아프고 실제로도 또 자주 발생하는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다룬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보다는 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가볍게 이런 게 있다 정도, 그리고 알아두면은 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제 지식을 쌓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